천혜의 자연을 가진 아름다운 섬, 제주도. 여러분, 만약 이 평화로운 섬 한가운데 거대한 최첨단 AI 클러스터와 과학기술원을 짓는다면 어떨까요? 오, 듣기만 해도 완벽한 미래 같네요. 그렇죠. 완전히 영화 속 한 장면 같잖아요. 하지만 만약 이 화려한 청사진에 가장 중요한 그 기초공사가 쏙 빠져있다면 어떨까요? 기초공사라 굉장히 뼈아픈 지적인데요. 네, 오늘 우리는 이 매력적이지만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질문을 들고 깊은 탐구의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해부해볼 자료는요, 현역 정치인인 위성곤 의원의 저서 제주 미래구상 AI로 바꾸는 제주 AX 대전환에 대한 아주 냉철한 비판적 리뷰 문서입니다. 현업 부동산 개발 컨설턴트이자 정책 분석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문서죠. 맞습니다. 이 문서는 거창한 비전 뒤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을 아주 재무적이고 현실적인 잣대로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여러분께 아주 명확히 선언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중요하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자료는 현실 정치인의 정책 구상을 담고 있고 또 이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번 심층 탐구는 좌파나 우파, 그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절대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원문 자료에 담긴 논리와 팩트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가 가진 지역 발전에 대한 선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의 렌즈로만 이 문서를 바라볼 겁니다. 아주 명확한 기준이네요. 정치적 색안경은 완전히 벗어두고 오직 팩트와 논리라는 메스로만 이 문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책의 핵심 주장은 AX,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주도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원대한 비전이거든요. 네, 인구 감소부터 지역 경제 침체까지 AI가 제주의 모든 현안을 해결해줄 돌파구로 제시되고 있죠. 솔직히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이런 담대하고 혁신적인 비전을 세우는 것 자체는 필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비전을 세우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리뷰 문서를 작성한 전문가는 그 비전이 현실의 벽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현실의 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AI는 소프트웨어적인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AI 산업을 육성하려면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클러스터 같은 막대한 물적 하드웨어 인프라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AI를 돌리려면 결국 거대한 서버가 돌아갈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환경보전 총령제라는 아주 엄격한 환경 규제가 있고 도시계획 규제도 육지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섬이라는 특성상 전력망, 즉 그리드의 뚜렷한 한계를 가진 곳이거든요. 확실히 전기를 육지에서 마음대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제주에서 막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수익성을 낼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없이 그냥 트렌디한 용어만 앞세우는 것은 실행 계획이 결여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의 뼈아픈 분석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일상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막 화려한 최신 기술 용어, 예를 들면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지금의 AI 같은 단어에 매료되어서 정작 그것을 현실로 구현할 실행 계획이나 예산은 놓쳐버리는 경우 말이죠. 기획선만 번지르르하고 예산안은 비어있는 셈이죠. 맞아요. 이 문서가 짚어내는 첫 번째 맹점이 바로 그 실행력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책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중 하나인 제주과학기술원, 가칭 JSITS의 설립 구상인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AI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는 명분인데 리뷰어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개발 및 정책 전문가는 JSITS 설립 구상이 무려 4가지의 거대한 현실적 장벽에 부딪힌다고 조목조목 해체합니다. 4가지나요? 첫 번째 장벽은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법적, 재정적 장벽입니다.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같은 국가 단위의 과학기술원은 일반 대학과 달리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거든요. 일반 사립대나 국립대 세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군요. 그럼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 인구가 급감해서 기존의 대학들도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마당에 새로운 국립 고등교육기관을 짓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기획재정부의 깐깐한 BC, 즉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통과해서 예산을 따낸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기존 인프라도 유지하기 힘든 인구 구조에서 완전히 새로운 과기원을 짓는다는 건 예산 당국을 납득시키기 정말 어렵겠습니다. 게다가 대학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건물만 있다고 연구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첨단 기술 거점의 핵심은 결국 그 안을 채울 사람인데 과연 제주도로 우수한 연구진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까 의문이 듭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문서가 지적하는 두 번째 딜레마, 인재 유치와 산업 생태계의 한계입니다. 판교나 대덕연구단지 같은 곳을 보면 이미 산학협력 생태계가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잖아요. 기업과 학교가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죠. 네. 그런데 그에 비해 제주에는 우수 인재를 끌어당길 유인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졸업한 인재들을 흡수할 만한 앵커 기업, 그러니까 거점 역할을 해줄 대형 IT 기업들이 없습니다. 아, 앵커 기업이 없으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갈 곳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막대한 국가 세금을 들여서 학생들을 교육해놔도 졸업 후에는 일자리를 찾아 다시 서울이나 육지로 빠져나가는 거대한 인재 양성 통로로만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막대한 유지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제가 문서 내용을 보니까 이미 제주대학교 등 지역 내 기존 대학들에 공대와 AI 관련 학과들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네, 기존 자원이 이미 존재하죠. 그렇다면 새로운 기관을 막대한 돈을 들여 짓기보다 기존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텐데 굳이 JIST를 신설하겠다는 건 중복 투자라는 세 번째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철저한 비용 분석 관점에서는 중복 투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리뷰 문서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시각이 바로 네 번째 장벽, 부동산 측면의 분석이었습니다. 단순히 교육 정책을 넘어서 토지 개발의 관점으로 이 사안을 뜯어보더라고요. 현업 부동산 컨설턴트의 전문성이 가장 빛을 발하는 대목이죠. 생각해 보시죠. 수천 명의 학생과 연구진이 머물 거대한 캠퍼스와 연구시설을 지으려면 필연적으로 대규모 토지 수용과 용도 변경이 일어납니다. 제주의 그 넓은 땅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는 제주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청정 자연 및 환경 보존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구체적인 입지 분석이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치밀한 대안 없이 무작정 대규모 학교를 세우겠다고 발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뻔하죠. 발표가 나자마자 해당 지역 주변의 땅값이 폭등하고 투기 세력이 몰려들겠죠. 바로 그겁니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개발 호지만 던져놓고 수습이 안 되는 전형적인 하얀 코끼리, 즉 유지비만 많이 들고 쓸모없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막대한 예산, 인재 유출, 중복 투자, 그리고 부동산 왜곡까지. 반대 논리가 이토록 탄탄하다면 저자도 이를 방어할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책을 보면 아주 솔깃한 두 가지 논리를 방패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방어 논리인가요? 첫 번째는 제주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만 봐도 제주는 풍력 에너지가 남아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이 남아도는 전기로 AI 서버를 돌리면 전기세도 크게 절감하고 일석이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논리가 꽤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겉보기에는 아주 매혹적인 논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를 기술적 현실을 간과한 해석이라고 매섭게 비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전력 시스템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출력 제한, 영어로는 curtailment라고 하죠. 출력 제한이요? 생산을 막는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제주 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지만 바람이나 햇빛은 사람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가 수요보다 너무 많이 생산되면 전력망의 과부하가 걸려서 섬 전체에 블랙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아, 전기가 모자라도 문제지만 넘쳐도 전력망이 망가지는군요. 그래서 멀쩡히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를 강제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출력 제한입니다. 반면 AI 서버의 특징은 어떤가요?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죠. 바람이 멈추거나 해가 진다고 돌리던 서버를 갑자기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생산되는 전기는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데 AI 서버는 일정한 전력을 계속 먹어야 하니까 궁합이 완전히 안 맞는 겁니다. 그럼 그 불안정한 전력을 어떻게든 서버에 쓰려면 중간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모아두는 거대한 배터리가 필요하겠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잉여 전력을 AI 서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필수적으로 구축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ESS 시설을 짓고 유지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값싼 전기를 쓰려다가 배터리 인프라 구축에 훨씬 더 큰 돈을 써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오네요. 게다가 IT 산업의 재무적 관점에서 볼 때 데이터 센터의 비용 구조 자체를 오해한 측면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 지수, 즉 PUE를 아무리 극단적으로 낮춰서 전기를 아낀다 한들 전 세계 AI 서버 운영 비용의 80% 이상은 엔비디아 GPU 같은 초고가 칩의 감가상각비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입니다. 전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훨씬 작다는 거군요. 네, 전기세는 운영비, 즉 오펙스의 일부일 뿐이고 핵심은 초기 자본 지출인 케이펙스입니다. 전문가는 이를 두고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기름값이 싸니까 유지비가 적게 든다며 덜컥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사는 것과 같은 논리적 모류라고 비판하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 확 와닿네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입지를 고를 때 단순 전기세만 보는 게 아니라 초고속 해저광대역망의 접근성이나 고급 유지보수 인력의 수급을 최우선으로 본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기가 싸다고 아무 산속에나 서버를 두지 않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자가 꺼내든 두 번째 방패, 즉 일본의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 OIST 사례는 어떤가요? 아름다운 섬 지역에 지어진 세계적인 과학기술원이라는 점에서 제주 JST의 완벽한 벤치마킹 모델처럼 묘사되는데요. 이 역시 맥락이 완전히 거세단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이자 확률적 편향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매서운 분석입니다. 맥락이 거세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죠? OIST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단기간에 성장한 것은 단순히 풍광 좋은 섬에 학교를 예쁘게 지어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일본 중앙정부의 압도적인 재정 투입과 매우 특수한 지정학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지정학적 배경이라면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 주둔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정치적 보상 차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그 지역에 쏟아부은 겁니다. 단순히 대학 건물 하나 번듯하게 지어준 수준이 아니었나 보군요. 네, 온나촌이라는 낙후된 해안 마을 전체를 뜯어 고쳤다고 봐야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외딴 섬으로 불러 모으려면 엄청난 혜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최고급 주거단지를 짓고 자녀들을 위한 국제 학교까지 패키지로 개발하는 등 사실상 거대한 고급 신도시 개발 사업을 벌인 것입니다. 교수 1인당 연간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도 달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엄격한 잣대가 존재하고 국가 예산이 삭감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제주도에 수조 원의 국비를 오키나와처럼 투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산 권한도 지정학적 특수성도 완전히 다른 제주와 오키나와를 단순 비교하며 저기도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대중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이면에 수반될 막대한 집가 상승과 환경 파괴 비용을 감추는 위험한 프레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전문가는 바로 그 점을 경고하는 겁니다. 결국 OIST는 교육 프로젝트에 탈을 쓴 거대한 국책 신도시 개발이자 지정학적 보상 프로젝트였군요. 그 특수한 맥락을 쏙 빼버리고 섬에 지은 성공한 대학이라는 결과만 떼어와서 제주에 대입하는 건 확실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철저한 분석 없이 환상만 줬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죠. 자, 여기서 문서가 분석하는 책의 또 다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에는 모두의 AI, 공고에서 시작하는 혁신이라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해서 도민 모두를 위한 AI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솔직히 공공과 모두를 위한 혁신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그 자체로 명분이 너무 좋아서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명분은 훌륭하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과연 공공이라는 주체가 눈코 뜰 새 없이 변하는 AI 혁신의 속도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 특유의 그 느린 행정 절차 말씀이시군요. 네. 전문가는 이를 공공이라는 이름의 비효율을 혁신으로 포장한 발상이라고 평가합니다. AI 산업의 생명은 속도와 유연성입니다. 반면 공공기관의 시스템은 어떤가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새로운 AI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예산을 승인받고 조달청을 통해 발주를 내서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지금의 AI 기술은 6개월만 지나도 완전히 세대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길고 긴 행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기술은 이미 구식이 되어버리죠.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미 철진한 구형 기술을 비싸게 대량 구매하는 꼴이 될 확률이 매우 높겠네요. 스마트폰 앱 하나도 몇 달 만에 구형 취급을 받는데 거대한 공공 시스템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공공 데이터라는 것이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뚝딱 꺼내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아주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핵심 관건입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공공 데이터의 활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이른바 비식별화 혹은 가명 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처럼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사회에서는 그게 더 어렵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대도시와 달리 제주는 이 비식별화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교통 데이터, 의료 데이터, 소비 데이터 등 몇 가지 가명 처리된 데이터 세트를 결합하다 보면 특정인이 누군지 유추해낼 수 있는 재식별화의 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 동선 몇 개만 겹쳐도 누군지 알 수 있겠네요. 이런 복잡한 법적 규제와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 없이 막연히 공공 데이터를 풀어서 AI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현업의 데이터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기술적인 속도도 전혀 못 맞추고 법적인 데이터 규제도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게다가 이 리뷰 문서를 보니 공공 AI를 논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공간 혁신에 대한 고민이 통째로 빠져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사실 AI는 무형의 소프트웨어인데 물리적인 공간 혁신이 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AI가 단순히 컴퓨터 모니터 안에만 머물지 않고 도민들의 실제 삶을 바꾸려면 물리적인 하드웨어, 즉 도시의 공간 계획이 전면적으로 개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스마트 시티의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AI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주에 도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히 똑똑한 AI 소프트웨어만 산다고 버스가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자율주행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도로 체계를 깔아야 하고요. AI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스마트 신호등도 필요하겠네요. 물리적인 인프라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는 하드웨어적 공간 계획에 대한 청사진 없이 그저 유행하는 소프트웨어 용어들만 나열하며 공공주도 AI를 외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뛰어놀 물리적 캔버스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이 최고급 물감만 잔뜩 사놓은 격이네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짙게 파고든 이 비판적 리뷰 문서의 전체적인 결론을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필요하죠. 결국 현업 컨설턴트의 재무적, 정책적 잣대로 평가했을 때 위성공 의원의 저서에 대한 최종 평가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리뷰 문서의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이 책은 제주의 미래를 실제로 구현해낼 구체적이고 치밀한 정책 설계도라기보다는 AI라는 최첨단 트렌드 키워드와 과기원 설립이라는 대형 개발 공약을 결합하여 유권자들에게 장밋빛 기대 효과만을 나열한 정치적 선언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현실성보다는 기대감에 치중했다는 평가군요. 물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는 저자의 의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비용 편익 분석, 하드웨어 인프라의 물리적 한계, 까다로운 법적 제약, 그리고 실패했을 때 도민들이 떠안아야 할 리스크 등 이런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거든요. 결국 겉보기에 화려한 프레임을 짜는 데 치중했다는 것이 이 리뷰어가 내린 뼈아픈 총평이네요.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디테일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문서가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현장이나 투자 시장에서 누군가의 거창한 사업 계획서 혹은 세상을 바꿀 듯한 혁신적인 비전을 마주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화려한 말잔치에 무작정 박수를 치기 전에 짚어봐야 할 게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구축 비료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기존의 법적, 물리적 규제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렇게 차갑게 물어보는 비판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저 낙관적인 확률적 편향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꿰뚫어 보는 힘, 그것이 이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감입니다. 어떤 혁신이든 그것이 굳건한 땅 위에 발을 딛고 있지 않다면 결국 막대한 비용과 시장의 왜곡만을 남긴 채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비판적 리뷰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은 여운을 남길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제주도처럼 청정자연 환경 그 자체가 가장 큰 무기이자 정체성인 지역이 다가오는 AI 시대를 진정으로 맞이하려면 과연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까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걸 오늘 확인했으니까요. 네, 오늘 다룬 책의 대용처럼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 막대한 전력을 쏟아붓고 아름다운 숲을 밀어내어 대규모 캠퍼스를 세우는 기존의 하드웨어적 접근 말고는 답이 없는 걸까요? 아예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제주의 물리적 공간을 단 1평도 차지하지 않는 완전한 무형의 소프트웨어 특구로 진화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물리적 훼손이 없는 혁신이라. 예를 들어 글로벌 수준의 규제 프리전 제도를 도입해서 전 세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제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대신 원격으로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테스트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혹은 제주의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메타버스 내에 제주만의 가상대학을 짓고 전 세계 인재들을 연결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낡은 규제와 제도를 허물고 재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자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길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생태계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지역 경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는 진짜 AI 시대의 제3의 길. 과연 그것은 무엇일지 여러분도 오늘 이 대화를 바탕으로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룬 냉철한 분석의 틀을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도 꼭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이 여러분의 일상과 비즈니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흙과 진주를 가려내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식은 단순히 머릿속에 쌓아둘 때보다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렌즈로 쓰일 때 가장 빛나는 법이니까요. 오늘 깊고 흥미로운 탐구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완벽하게 보상해줄 치밀하고도 새로운 통찰을 가득 채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